들어가고 말게요. 해자드 중요한 놈이 있어서 얘를 봐야 되겠는데, 해자드도 위험해요. 해자드는 뭐냐면 찾아보면 보험서적에 다 위험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도 그냥 위험 그러는데, 여기다가 의미를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컨디션이야. 컨디션. 어떤 컨디션이냐면 that is subject. 뭐에 기여해? either the frequency or the severity of loss. 서브트 인크리즈 동사가 빠졌네. 말 그대로 손실의 빈도나 또는 심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컨디션들, 사정들. 감이 와요, 그러면? 이러한 컨디션에 있기 때문에 손실의 빈도가 늘어나. 손실의 심각성이 더 늘어났다든지. 손실의 빈도나 또는 심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정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생명보험에서 나이가 많아. 나이가 어려. 어느 쪽이 손실의 빈도가, 사고날 빈도가 높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30세 남자하고 60세 남자를 생명보험에 똑같은 보험료로 받는다 그런다면 짜증나죠? 누가 짜증날까요? 60세가? 60세가 짜증나? 나이 대접을 안 해준다고 짜증나? 30세가 짜증나겠지. 손실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석조,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옥이에요. 목재 건물이에요. 보험료가 똑같다 그래봐. 짜증나지. 누가? 콘크리트가. 누가? 해저드가 나빠요. 해저드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자. 위험이. 어떤 게 위험이 좋아? 콘크리트가 좋지.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는 건물과 그런 거 없는 건물. 어떤 게 손실의 빈도나 심도가 높아요? 없는 건물이지. 그지? 자동차에 에어백이 많이, 에어백가 요즘에 많이 8개, 10개씩 막 들어있는 에어백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에어백 없는 자동차. 누가 더 치명적으로 죽게 되거나 손실의 빈도 또는 심도가 높아질까? 에어백 없는 차. 그러면 이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것이 이 해자드라는 위험 사정이에요. 콘크리트가 당연히 화재 보험료가 쌓여야 되겠지. 목재 건축보다. 에어백 있는 차가 보험료가 쌓여야 될 거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쌓여야 될 거고. 똑같은 연령의 남자와 여자 생명보험 계약 체결할 때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죠. 여자가 좀 싸고 이런 거. 그러니까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정들이 해자드인데, 그 해자들을 우린 세 가지로 나눠요. 통상. 하나가 피지컬 해자드입니다.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니까 피지컬 해자드는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감을 동원해가지고 측정 가능해요. 잴 수 있다고. 위험이 크다 작다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거 콘크리트네. 이건 목재네. 에어백 없네. 얘는 늙었네. 어리네. 이런 것들은 건강한 사람, 아니 건강한 사람 다 측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측정해서 뭐 하자라는 거야? 보험료에 반영해야지. 싸고 비싸고는 바로 이 해자드의 차이 때문에. 위험이 좋기 때문에 싸고, 위험이 나쁘니까 비싸고. 반면에 측정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거. 난 불 지를 거야. 난 자살할 거야. 알아낼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측정 가능한 이 피지컬 해저드는 우리는 측정해요. 왜 측정한다 그랬어요? 보험료 때문에. 자, 측정을 합니다. 측정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직접 조사하면 돼요. 가서 면접해가지고 대면해서 조사하면 돼. 그런데 문제가 있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자가 한두 명이어야 조사를 하지. 수백만 명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다 그들을 조사하려면 조사 직원을 많이 둬야 되네. 인건비가 많이 나가.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해상보험을, 선박보험을 들겠다고 청약이 왔는데 어디 있냐, 배가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아르헨티나 어디 항구에 정박해 있대. 거기 가서 조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인간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편의적 조사 방법. 어떤 방법이냐? 짜잔. 네가 말해주라. 고지해주라. 나한테 알려주라. 하는 의무를 부과하자. 고지 의무를. 알려줬는데 거짓말을 했어. 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제재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서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부실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또 이미 지급한 보험 금액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안 준다. 너 거짓말 하려면 해. 근데 보험금은 못 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라. 그러니까 수집을 하기가 쉽지. 여러분은 고지 의무 그러면 이거 생각나요. 질문표. 생명보험 가입하려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하고 쓰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한 40개 돼. 당신은 심관계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까? 당신은 호르몬계 질환이 있습니까? 당신은 유전력이 있습니까? 최근 6개월간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물어보는 게 무지하게 많아. 거기에 예 그러면 안 받아. 아니요 해가지고 완전히 건강하다고 하는 거 자필 서명을 받아놓고서야 보험계약을 인수해요. 그러면 보험계약을 나는 꼭 체결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오에다가 예인데 아니오에다가 그럼 사고 나면 보험금 못 받아요. 그래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 고지 의무를 공부하면서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구나 하고 어쨌든 고지 의무 제도라고 하는 질문표와 같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위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어. 측정할 수가 있다고. 일일이 조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편의적 조사 방법이 고지 의무 제도예요. 상법 651조에 앞으로 상법, 민법 뭐 이런 거 안 쓰면 그냥 상법입니다. 651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알려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럴 해자드. 모럴 해자드는 말 그대로 모럴, 도덕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야. 그 사람의 가입자의 인격적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보험사고의 빈도나 심도가 증가되는 거. 보험금 타먹겠다는, 사기치겠다라는 그 의도에 의해서 방화를 하고 막 그런 것들, 고의적 사고 같은 것들이. 자, 도덕적 위험은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질문을 해봅시다. 질문표에다가 당신은 보험 가입하시고 방화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표시하라 그러면 어떤 놈이 예라고 표시하겠냐고, 그지?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야. 측정 불가능해. 따라서 예에 대한 규제 방법. 상법 659조 1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안 준다라고 엄포 한번 놓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얘를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참 측정이 곤란해서 영원한 숙제. 이 숙제. 보험은 도덕적 위험을 보험이 존재하는 한 도덕적 위험은 영원할 것이야. 지금도 보험 범죄에 의해서 세고 있는 보험금이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이게. 요와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놈이 모레일 해자드인데 럴에다가 이 하나 붙은 거예요. 읽을 땐 모레일. 모레일 해자드는 방관적 위험. 아까 모럴 해자드는 일부러 고의적인 위험인데 모레일 해자드는 방관하는 태도. 에이 그냥 내비둬. 아 귀찮아.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스튜디오에 고가의 카메라가 있어요 지금. 고가의 카메라가 여러분 그러면 얼마짜리 카메라가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아? 카메라가 여러분 놀라지 마. 카메라가 한 세트를 이렇게 완비해서 구비하려는데 한 1억씩 들어가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메라들은 니콘, 캐논 이런 것들 싼 카메라야, 소형 카메라. 니콘 뭐 풀프레임 카메라니 뭐니 다 해봐야 카메라 값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중형 카메라로 올라가면 핫셀브라든지 달나라에 가지고 갔던 그 핫셀브라드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메라 바디 1000만 원, 렌즈 군 뭐 한 4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필름백 대신 디지털백 붙이려고 그러면 그게 6천만 원, 그래서 1억씩 넘어 들어가. 자, 1억 원어치 세트의 카메라가 있는데, 얘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스튜디오 문을 안 잠그고 왔어. 잠자다가 탁 생각해 보니까 문을 안 잠궜네. 그때 얘가 집에서 스튜디오까지 문을 걸어 잠그러 가는데, 확인하러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왕복 30분. 새벽 1시, 2시 잠은 단잠을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얘가 갈까 안 갈까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얘가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돈 안 당하면 손실이 얼마? 1억. 손실을 보게 되면 잠의 피해는 30분. 30분과 1억을 비교하면 어떤 게 커? 이게 크지? 잽싸게 달려가는 거야. 그지? 잽싸게 달려가겠지. 잠 30분을 줄이더라도 1억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낫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보험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1억 원의 분실보험, 도난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뭐 30만 원 들었어. 이제 보험 든 이 사람은 잠자다 깼어. 어씨, 안 잠그고 왔네. 뭐와 뭐를 비교해? 1억과 30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잠 30분과 뭐를 견주어? 보험료 30만 원과 견주죠. 에이, 잘한 거야. 그러니까 과실적 위험 또는 저 방관적 모래일 해자들은 왜 늘어나느냐 하면 보험이 창출시켜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우린 모두 방관적인 태도가 돼. 다 물어주는데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던 사람이 보험 들고 나서는 꺼진 불은 다시 안 봐. 알아서 하자, 한 번은 물어주겠지.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금이 늘어나게 돼. 누수가 생기게 돼. 따라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상법에는 680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출했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보상액에 초과하더라도,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러니까 비용 줄 테니까, 그에 필요한 비용 줄 테니까 손해를 좀 안 나게 좀 해라 하는, 방관적 위험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해자들은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거. 피지컬 해자드, 보험료를 계산하는 피지컬 해자드.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보험이란 뭐냐? 동질 다수의 위험들을 결합하여 이랬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것이 1번 본체가. 여기서 동질의 위험, 이제 우리 해석해낼 수 있다. 동질의 위험이라고 하면 그럼 뭐가 같다라는 얘기야? 첫째, 페릴이 같다는 얘기야. 자동차 사고, 충돌 접촉 추락과 같은 위험이냐, 화재와 같은 낙뢰, 화재 뭐 이런 거와 같은 거냐, 생명사고냐 하는 페릴이 같아야 돼. 자동차의 충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하고 화재 위험의 가옥 소유자하고는 묶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합한다 할 때 그들은 결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페릴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합을 해야 돼. 해서 화재 보험이 따로 만들어지고, 자동차 보험 따로 만들어지고, 도난 보험 따로 만들어지는 거야, 페릴에 의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동질의 위험들로 일단 분류해서 페릴을 동질적으로 해서 분류하고, 자, 화재라는 페릴에 처해 있는 사람을 다 모아놔도 또 또 동질이어야 할 게 또 하나 있어. 해자도도 동질이어야 돼. A라는 사람은 가옥 소유주인데 그 건물 소유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짜장면집을 해. 쟁일 불 지지고 볶고 막 그래, 짜장면 배달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하루 종일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 반면에 주택에 살고 있는 나는 아침 한 끼 끓여 먹고, 커피 타임에 커피 불 켜고, 점심 켜고, 저녁 켜고, 뭐 몇 번 안 켜. 고구마 하나 구워 먹을까? 한 5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데, 중국집은 종일 타고 있어. 상업용 건물하고 주거용 건물을 같이 결합하면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주거용 화나죠. 자동차 사고라는 페릴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결합을 한다지만,
나는 그냥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가정용으로 사용해. 개인 용도로. 이 차는 영업용이야. 같이 자동차 사고가 폐ril이 충돌 접촉 추락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묶어버린다면 짜증나죠. 매우 짜증나겠지. 왜냐면 영업용은 하루 한 400km, 500km 돌아다녀. 내 차는. 저기 있어 지금. 여기 나오느라고 나 일산 살아요. 일산에서 여기 나오느라고 한 20분 타고 왔어. 저기 내내 있는 거야. 제가 뭔 사고를 내겠니 가만히 있는데, 그지? 그리고 또 끝나고 갈 때 또 20분 타고 가고 있겠지. 쟤는 결국 한 40분 운행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한 30km 운행하고 400km 운행하는 놈하고 보험료를 같이 매기면 안 되겠죠. 분리해야지. 동질이 아니니까. 이질적 위험으로 결합되어서는 안 되니까 동질로 결합해야 돼. 동질의 다수의 위험들을 결합하여라는 뜻은 결국 페릴과 해자드가 같다라는 뜻이네. 그러면 자, 옛날에 계리사 시험 문제에 주관식 문제에 있던 이런 문제였는데, 계리사 시험에 좋은 문제가 너무 많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질적 위험 단체로, 이질적 위험으로 결합되어진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고 시험 문제 냈어요. 사고 많이 날 놈하고 사고 안 날 놈하고 같이 결합시켜 놓은 단체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있다고 할 때 그 회사 어떻게 되겠는지 써봐. 세 글자로 써라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쓰면 되지. 동질의 위험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남자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얘의 상해에 대한 확률이 높겠지. 제일 누가 제일 상해가 죽을 확률로 얘기합시다. 죽을 확률이 누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높지. 먼저 죽을 거 아니야. 물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없고,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순서가 있지. 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죽어라 여러분들은. 괜히 성급하게 나를 앞지를 생각하지 말고. 다 그렇잖아.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면 이들을 다 결합하려고 하면 보험료는 만약에 얘는 월락 5만 원 받아야 되고 얘는 4만 원 받아야 되고 얘는 3만 원 받아야 정상인 확률로 계산하면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을 하나로 결합한다라는 얘기는 4만 원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냥 4만 원으로 다 동질로 묶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10,000원을 싸게, 얘는 10,000원을 더 주고 얘는 아직 불평이 없어. 지값을 내고 있는 거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반발하지. 10,000원 더 내고 있는 30대는 이탈합니다. 양질의 위험은 이탈해요. 우량한 위험, 좋은 위험은 이탈해. 왜 이렇게 나한테 비싼 거야? 쟤랑 나랑 어떻게 똑같다라는 거야? 하고 얘는 이탈하는 거예요. 얘는 불러들이지 친구들을. 야, 우리를 30대랑 똑같이 쳐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와, 친구들 다들 동창회 가서 입소문 내고 그래 다 데리고 오지. 불량 위험은 계속 유입될 것이고 양질 위험은 빠져나가요. 따라서 얘네들의 예측은 맞지 않죠. 원래의 예측은 점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종국에 어떻게 되느냐. 우량 위험에 가속화된 이탈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 얘네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40대도 이젠 장난이 아니네 하게 느끼게 돼서 기준 위험도 빠져나가게 돼요. 즉 양질 위험의 이탈은 뭐를 가져오느냐면 위험의 다수성을 줄여줘. 사고는 더 나. 다수성이 줄어들어. 다수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위험을 제거하는 도구였잖아. 객관적 위험이 생기게 돼. 예측이 안 맞아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손해난 보험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해. 그러면 보험료가 4만 원, 4만 5천 원 됐어. 얘도 나가. 전국적으로 불량한 소수의 위험만 남게 돼요. 불량한 소수 위험만으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 다수성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파산하게 돼.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위험을 결합할 때 동질의 위험을 잘 결합해야 돼. 그 동질의 위험만 시험 문제 또 다뤄. 이제 이런 시험이 없어졌지. 변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응용력은 가져야지. 지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 딱 까먹었네. 좋은 문제였는데 그거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출제한 사람 한번 얼굴 보고 싶다 하죠. 생각이 안 나.
동질의 다수의 위험들을 결합한다라고 할 때 여기 동질은 페릴과 해저드가 동질이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위험은 다수성. 생각났어.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동질성을 추구했을 때 오히려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라. 철학적이지 매우. 자, 우리가 동질성을 추구한다고 그래봐. 그러면 우린 지금 너프하게 40대와 30대를 다르게 했는데 그러면 35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33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또. 그래, 그러면 연령별로 30, 31살, 32살, 33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쪼개. 그러면 정말 동질이지. 나와 건강에 있어서 완전 동질적인 위험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나는 나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야. 여러분도 각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섞어가지고 비슷하다고 우리 애들, 너랑 뭐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다. 너는 동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너와 네가 정말 동질이냐? 모르지. 모르는 뭐가 있어. 얘 또 저 변비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거든 우리. 하지만 섞었다. 그러면 이 둘은 동질인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완전히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동질성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로. 그래서 너는 얘와 요즘에서 너는 변비 없지. 변비 없으니까 깎아줄게. 너는 뭐 없지 깎아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정말 공평한 동질의 위험으로 결합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 현상에서 얘기해 줄게요. 자동차 보험 상품에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전운전자 약관이야. 뭐든 운전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가족만 운전하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가족용 패밀리카가 있더란 말이야. 얘네들은 좀 억울하겠어. 그래서 얘들을 떼준 거야. 이만한 단체의 크기에서 요만큼을 할애해가지고 니네들은 가족만 운전하지. 싸게. 경쟁이 생겼어. 여기서 더 나가는 회사가 치고 나와. 26세 이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패밀리는 더 깎아주겠다. 26세 연령 한정 등 특별약관에 또 깎아줘. 그래, 우린 30세 이상. 심지어는 여기까지 왔지. 부부만 운전하는 집 있을 거야. 부부 운전 한정 특별. 에이, 우린 그냥 막 가자.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만들었어요. 혼자만 운전하는 사람 더 깎아주겠다고. 자, 자꾸 잘게 쪼개지게 되면 나 혼자 운전하는 사람만 모이니까 수는 적어지고 이들은 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뭐가 깨져요? 다수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통계에 다수성이 점점 무너져가지고 결국 이 단체가 위험해. 커다란 위험에, 도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단체가 붕괴된다 그런다면 괜히 쪼개져가지고 돈도 못 받게 만들어줬네. 우리나라는 이렇지 물론. 보험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알아서 어떻게든 막 해주려고 그러는 그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데 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 자유경쟁에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 초이스 오브 인슈런스. 이건 현명한 소비자의 몫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거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무조건 보험료 싸게 해주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 들어. 리젠트 화재 망했지만 그 계약자들은 구제됐거든요. 신용금고에다가 저축은행 같아 돈 넣는 사람들 하이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자기가 가입했다면 국가가 막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 이러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모래일해자드가 늘어나. 방관적인 태도가 돼서 아무렇게나 선택해. 아무렇게나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그래. 보험회사 파산하잖아요. 최소한의 국가적 보장 외에는 없다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금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선택한 쪼개져 있는 공평한 것 같았던 막 쪼개져 있던 위험단체에 가입을 해서 나는 동질성이 충족된 것 같지만 오히려 남들보다 불공평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런 역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성과 동질성은 모순이야, 모순. 동질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그런다면 하나만 남아. 다수성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다수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려고 그러면 우린 모두 동질이야, 동포잖아. 내 나이나 여러분 나이나 죽는 거는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정하게 되나. 다수성의 극단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조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우리가 동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험단체가 예측한 보험료가
보다 우량한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불량한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위험들에 의해서 서로 상쇄되어 가지고 예측치와 실측치가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서는 동질적이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동질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보험회사에 이념적으로는 동질적 위험을 추구해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수성, 왜 중요한지 아까 얘기했죠? 객관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이런 모순 속에서 보험자는 보험 경영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의 마켓 시어가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90년대에 그렇게 벌어졌어요. 90년대에 그렇게 벌어졌는데 90년대에 두 회사의 경영자층의 결단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현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왜 이렇게 우리가 손해가 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양질의 위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자. 거절을 많이 하자. 이거 아닌 거는. 하고 그래서 우린 이문을 남기자. 삼성화재 임원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손해가 나는 이유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시장이 완성되지 않아서다. 쉐어를 늘려야겠다. 공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완전히 경영 전략이 둘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현대해상의 보험 계약을 자동차 보험을 현대해상이 그때 왜 자동차 보험 쉐어가 높았냐면 왕 회장이 살아있을 때고 그 아들이 7째 아들인가 그래요. 저 현대해상 사장이 당시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현대자동차의 그 영업소에서 우리 안 밀어줘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뒤지게 혼나고 그랬어요. 내가 그 당시에 현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 영업소에 가가지고 우리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왜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느냐고 막 이런 정도였으니까. 해서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차를 출고할 때 당연히 현대해상에 보험을 끊었으니까 완전히 메이커 나올 때마다 이게 끊으니까 쉐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이 그때 나온 거야.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 시각의 차이인 거니까 답은 없는 거야.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 현대는 뭘 추구한 거예요? 양질의 위험이라고 하는, 어쩌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동질성을 좀 더 이렇게 좀 추구했던 것이고, 삼성은 다수성이라고 하는 대수의 법칙을 추구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현대자동차의 스쿠프라는 차를 여러분 아시나? 전설의 레전드의 그 스포츠카, 세계에서 제일 느린 스포츠카가 바로 그 스쿠프입니다. 130km 이상을 밟으면 왕 하고 난 못 가 그러는 차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하여튼 그 스포츠카가 너무 빨리 달린다는 이유로 자동차 현대해상에서 안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 누가 반발하느냐? 대리점이 반발합니다. 대리점에서 계약을 해갔는데 위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 고객을 버리긴 뭐하니까 이거 받아주는 회사가 어딘가 지 친구들한테 연락해. 같은 업종에 삼성화재 대리점하고 있는 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거 우리 받아 보내줘 그런단 말이야. 소개시켜주지. 그래서 그러면 삼성화재에서 인수하고 대리점에 수수료가 주어지죠. 그럼 삼성화재 수수료 받은 대리점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네가 소개해 준 거니까 하고서 걔한테 수수료를 주겠지. 초회부는 1년이 지나가지고 갱신해. 그때도 수수료 나왔을 때, 야 2년 전에 네가 나 소개해 준 거니까 수수료 받아 그러겠어? 이다음부터는 지 거지. 다시 말해서 현대해상의 대리점들이 죽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 안 받으니까. 계약이 체결되어 수수료를 받잖아. 통째로 대리점이 삼성으로 간판을 바꿔버려. 현대해상 총괄 대리점이라고 어제까지 간판 붙었었는데 가다음 나가니까 삼성화재 무슨 대리점하고 바뀌었어. 사람은 그대로인데. 대리점의 반발. 안 받아주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삼성으로 우르르 갔어요. 삼성에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삼성에서는. 정말 대수의 법칙이 작용을 한 건지 아닌 것 같아. 실질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차가 갑자기 90년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달릴 공간이 없어요. 내가 80년대 차를 탈 때 내가 출근하던 현대해상 강남보상사무소가 테헤란로에 있었거든. 테헤란로에 지금 테헤란로. 그 테헤란로를 만들었던 도시국장이 잘렸어요. 쓸데없이 차도를 넓게 만들었다고. 좌천됐다고. 그 도로가 지금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알죠? 그 도로를 내가 옛날에 차 타고 출근할 때 내가 과천 살았는데 과천에서 역삼동까지 딱 10분 걸립니다. 밤에는 5분 걸립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과속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과속에 치인 차는 한 번 받았다 그랬더니 부러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지.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차가 갑자기 막 많이 쏟아지니까 달릴 공간이 없으니까
사망사고가 주로, 대형사고가 주로. 아마 이게 주요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은 이익이 막 난 거예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더 좋아진 거고, 현대해상은 마켓 쉐어가 줄었습니다. 쉐어가 한번 줄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삼성을 눌렀던 마켓 쉐어가 2배 차이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위험의 다수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것이고, 그 다음 연후에 동질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자, 결론을 짓게요. 난 리스크를 인간의 행태학적 측면에서 관찰했던 uncertainty라고 보는 입장, variation이라고 보는 입장, 이렇게 있었는데, 자, 리스크는 그런 거다. 뭐로 보든. 근데 이 안에는 페릴이 있어, 또는 해저드가 있는데, 페릴은 로스, 코즈 오브 로스라 그랬죠. 자, 사고가 나가지고 로스가 발생해요. 거기에 이놈이 끼어드는 거예요, 해저드가.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에서 화재가 더 났고 손실이 더 커져버린 거야. 근데 콘크리트가 아니고 목재 건축물이라 해서 바로 손실이 생겨? 그건 아니지. 불이 나게, 쉽게 나게 하거나 더 많이 타게 한 거지. 얘가 로스가 되지는 않아. 얘는 화재가 더 나게 한다거나 에어백이 없어서 더 많이 다쳤지, 에어백 없어서 다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어백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더 다친 거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손실의 심도를 높이거나 빈도를 높였던 거지. 그러니까 해자드는 그 자체로 로스에 아무 무관해. 그런데 얘가 페릴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얘를 더 올리거나 얘를 더 올리거나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해자드는 사고가 나는데 기여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손해가 불확실해서, 우리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지 안 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그럼 보험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손해를 메꾸어 주는 거다. 이 로스를 어떻게 메꾸어 줄 건가 하는 문제에 더 많이 메꾸어 주면, 보험사고가 발생 전보다 발생 후에 더 부자가 됐다, 보상을 받았더니 더 부자가 됐다 그런다면 너도 나도 사고 내겠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것은 사고 발생 전과 똑같은 이익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하겠지. 그것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인데미니티, 한글로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그러니까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라는 얘기는 페릴이 발생해서 해자드가 어울려가지고 로스를 크게 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개인적 손실을, 기업의 손실을 보험에 들었을 때 손해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손해보상의 원칙은 뭐냐? 딱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실제만큼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의 이념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손해보상의 원칙의 한 이념은 피보험 이익의 원칙, 인슈러블 인터레스트. 이익이 있는 자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익의 반대말이 손해야. 어쩌면 손해란 이익의 이면이야. 아무것도 없는 놈은 손해 날 수가 없죠. 뭔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 자만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그래야 손해보상의 원칙의 구현이 이루어져. 이를테면 내가 63빌딩에 보험을 들 수 있다면, 그래서 63빌딩이 불타면 내가 보험금을 받는다고 칩시다. 63빌딩 죽었어. 나는 바로 재벌이 될 수가 있지.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빚을 내서라도 화재보험을 들어. 풀내면 되잖아, 1년 동안 안에. 안 걸리고. 매일 구태. 63빌딩 완전히 다 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안 타. 안 타지. 저게 또 보통 또 잘 관리되고 있어. 내일 모레가 이제 만기야. 1년이 다 하자. 아무리 고사를 지나도 1년 동안 안 타. 내일 모레면 이제 내 돈 다 날라가 보험료. 그럼 난 이렇게 하겠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모두 친구들 한 10명, 아니 막 한 100명한테 후배들까지 해서 전화를 해. 모두 석유 한 통씩 짊어지고 63빌딩 앞으로 한 새벽 한 2시 이쯤에 모여라. 참가자 1인당 내가
한 50억씩 준다. 들통치고 뭐야? 밤에 잠입을 해가지고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겠지. 그래서 불 질러가지고 불이 와 났다. 그럼 내가 가서 이제 나는 보험계약 체결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랬더니 8천억을 나한테 주더라.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 왜? 나에게는 손해가 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려면 전제로 뭔가 나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거든. 이익이. 그치? 그러니까 넌 보험 못 들어. 그러니까 들 이익이 있는 자만 손해가 날 수 있고 그 자한테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지.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가? 로이즈의 언더라이터들이 로이즈는 개인 보험 사업자들입니다. 얘네들이 별 장난을 다 했습니다. 해상보험으로 재미를 보자. 심심한 거야. 국가의 유력한 공작이나 백작이 중병에 걸렸다. 그럼 바로 보험이 떠. 저 백작이 죽으면 보험금을 얼마 주는 계약을 모집해. 와, 투기적으로 몰려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죽으면 돈 주고 안 죽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안 죽으면 보험자가 먹는 거고 그야말로 도박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의 그러니까 왕이 계승도로 치면 한 서열 한 10위 정도 안에 드는 공작이 있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총애하던 공작이야. 그러니까 4천오빠쯤 되는 그런 공작인데 중병에 들었어요. 이 공작이 역시 중병에 들으니까 로이즈의 커피하우스에는 당연히 보험이 떴죠. 누구 공작이 사망하면 보험금 얼마 주기로 하는 계약. 막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여의적으로 재미삼아 하면서 투기삼아. 이 공작이 의사한테 내 병이 어떠한가 하고 물었더니 의사가 공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 병은 내가 알듯이 공작은 지 병 상태를 알잖아. 내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좋아지고 있다는데 난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못 믿겠거든. 그래서 집사를 시켜가지고 로이즈 커피하우스에 가면 분명히 내 보험이 들어있을 거다. 거기 가서 게시판에서 내 보험료가 얼마인가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걸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집사가 그걸 가서 로이즈 뉴스라는 신문을 갖다 줬어요. 자기 거를 딱 보니까 이를테면 1억 파운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야 하는 보험료는 거의 6천 파운드에 가까운 정도로. 그럼 뭐야? 사기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죠. 거의. 만약에 죽을 확률이 낮다 그런다면 1억 파운드를 받는 보험 계약에 1000파운드, 500파운드 이렇게 낮겠지. 그래도 지가 이길 확률이 있으니까 로이즈의 언더라이터들은. 근데 지금은 뭐야? 장난 아니게 지금 얘가 병세가 나빠져. 로이즈의 언더라이터들은 어느 정도 안테나를 꼽았냐면요. 웰링턴하고 나폴레옹하고 워터로 전투를 했을 때 영국이 이긴 사실을 누가 전했어요? 데일리 메일이? 로이즈 뉴스가. 전 세계의 특파원들을 막 그냥 두어가지고 가장 빨랐어요. 재난에 대해서. 그런 엔텐을 꼽는 애되니까 주치의한테 매일 물어봤겠지. 오늘 어때? 그거 돼질 것 같아. 어때? 이랬겠지. 그러니까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작한테는 그랬지. 의사가 주치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긴 개뿔 지금 보험료가 말해주는데 그에 실망해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그 사실을 빅토리아 여왕이 알게 돼가지고 칙령을 내려요. 누구든 아무의 생명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걸 그만둬라. 어떤 사람만 체결할 수 있다. 인슈러블 인터레스트,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만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 부부에 한정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서 피보험 이익의 기원이 됐는데 우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곤 하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하여튼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자만 보험 들 수 있고 그 자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나중에 무진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두 번째, 보상할 때 시가로 보상한다. 시가 보상의 원칙. 액츄얼 캐시 밸류. 이 에어컨 살 때 2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지금 얼마일까? 10년이 지난 지금 이거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시가는 200이 아니라는 얘기야. 신품 가격은 200이었는데 뭘 빼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물리적 가치의 감소분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그건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품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시가만큼만 보상한다. 그래서 시가 얼마다? 30만 원, 40만 원. 만약에 저를 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200만 원짜리니까 영원히 200만 원이라고 그런다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새로 사고 싶은데 불질러버려. 망가뜨려버려. 그럴 거 아니야. 보험 들고.
여보 테레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망가뜨려. 보험 들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보험은 흙탕물이 되겠지. 그래서 뭐야? 망가뜨려도 그 지지지하는 바로 그 테레비 똑같은 거. 망가뜨려도 저 성능에 지금의 그 구식화된 올드화된 저거로 저 값으로 보상한다 그런다면 괜히 마음 졸이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액츄얼 캐시 밸류의 원칙, 시가로 보상한다라는 시가 보상의 원칙. 세 번째, 그래 네가 그래서 이거를 2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170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 준다고 이거 5개 들지 뭐. 그러면 355, 15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중복보험에 대해서 또 규제가 있어. 중복보험의 원칙, n분의 1 원칙이야. 5개 회사가 n분의 1로 물어줘서 30만 원 결국. 상법 672조에 아주 중요한 조문들이야. 676조, 피보험의 668조, 중복보험 672조, 673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자 대의라는 제도가 있어. 대의는 뭐냐? 6시가 넘었네.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합시다. 7시까지 밥을 먹고 이 자리에 7시에 오십니다. 7시 1분에 오면 안 됩니다. 7시에.